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콘텐츠를 꼽으라면은 리센느와 안원자이브 채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임팩트로는 거의 왕사남 이후에 올해 상반기 지금 최고의 임팩트를 멜론 차트 1위도 하고 계시고 최고의 2026년을 보내고 계신데, 안원자이브 채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를 부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콘텐츠를 만드는 솔파 스튜디오 그리고 PD님 인기도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정말 제 기준에서는 거의 유튜브 콘텐츠계의 좀 천재적인 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이 콘텐츠의 또 미적인 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이게 촬영을 아이폰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원자이브 PD님의 좀 촬영 기법이라든지 촬영에 사용하시는 이런 장비들, 세팅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고, 혹시 나도 안원자이브 같은 콘텐츠 만들어서 나도 이렇게 900만 뷰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촬영하시는 카메라를 살펴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채널의 모든 컨텐츠가 다 아이폰으로 촬영하신 건 아니고, 보시면 실내에서 촬영하시는 컨텐츠는 좀 더 전문적인 그 카메라 장비를 사용했는데, 이 멤버분들과 함께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뭐 카페도 가고 이런 컨텐츠를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로 전문적인 촬영에도 아이폰이 도입된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이폰으로 찍었는데도 영상미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로그라고 하는 일종의 촬영 시스템이 이제 아이폰에 도입이 되면서부터 가능해진 건데요.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아이폰 15 프로 모델부터 이제 적용이 되어서 한 2023년 이때쯤부터 적용이 되었고, 뭐 가장 최신으로 이제 애플 로그 2라는 게 나오면서 또 조금 더 이제 더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이 촬영하는 카메라가 컬러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정말 그 최종본에 가까운 느낌, 그러니까 색상이 완전히 다듬어진 느낌으로 결정을 지어서 촬영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더 많은 보정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을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본을 보면 굉장히 컬러가 흐릿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색을 더 진하게 넣을 수도 있고, 뭐 더 따뜻하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보정의 관용도가 높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전문가용 카메라는 갖고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에 들어온 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아이폰에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제조사에서도 서서히 채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용 모델들, 전문가용 모델들은 대부분 다 로그 촬영을 이제는 좀 지원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에서 이 로그 촬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프로 모델만 할 수 있어요. 아이폰 그 지금 최신 뭐 17 같은 거를 기준으로 해도 기본 17 모델은 로그 촬영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요. 아이폰 17 프로, 프로 맥스 이런 모델만 로그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약간의 차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싼 걸 사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굳이 아이폰으로 찍어야 되느냐? 이 솔파 감독님이 이런 미러리스라든지 이런 걸 살 돈이 없어서 아이폰으로 찍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보통 이제 유튜브를 찍는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런 미러리스 계열의 카메라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 요즘은 또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게 이런 짐벌 카메라들, 이런 것들을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켜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바로 촬영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식의 짐벌 카메라들이 또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전에는 뭐 우리가 액션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기도 했었고, 옛날에 이제 백종원 카메라 이런 걸로 또 유명했던 빅시아 이런 모델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짐벌 카메라가 전반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은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아이폰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제일 큰 거는 저는 화면이 크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프로 맥스 모델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이런 짐벌 카메라에 있는 이 조그만 화면과는 비교도 안 되게 이렇게 촬영할 때 모니터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 좀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그런 화면 크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아이폰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미러리스로 촬영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모니터를 달아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런 짐벌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별도로 뭐 앱을 사용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아이폰은 화면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제대로 찍히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아이폰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 화각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때 아주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요즘에 최신 모델들이 렌즈가 여러 개 달린 게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그런 아이폰의 장점이 좀 흐려지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안원자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 아이폰으로 찍은 콘텐츠들이 야외에서 좀 움직이면서 찍는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촬영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휙휙 바뀌는 그런 움직임에 대응을 하기가 이 아이폰이 오히려 저는 이렇게 팔로우를 하면서 찍는 촬영에는 더 유리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간과하기 쉬운 아이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얘는 방수 방진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짐벌 카메라들은 아마 지금 최신의 오즈모 4P 같은 경우도 방수 방진은 따로 지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는 아이폰이 그런 변수에 조금은 더 대응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전문적인 촬영팀이 아니고 일반적인 개인이 촬영할 경우에는 사실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여러분의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카메라계의 굉장히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카메라는 내가 지니고 있는 카메라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카메라를 사놓고 해도 이거를 뭐 안 들고 다니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뭐 나도 유튜브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이런 미러리스 같은 거를 따로 사시는 경우에 뭐 처음에는 이제 재밌어서 사용하시다가도 막상 좀 쓰다 보면은 이게 은근히 무겁고 또 막 충전하고 뭐 관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만약에 유튜브를 간단하게 시작을 한다고 하시면은 그냥 아이폰으로 찍으셔라, 아이폰도 충분히 잘 나온다라는 거를 저는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제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아이폰으로 찍은 콘텐츠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아이폰이 뭐 장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짐벌 카메라 같은 거를 뭐 많은 분들이 쓰시는 이유가 없겠죠. 유튜버 분들도 이거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이 짐벌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뭐 짐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겠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이 있어요. 이게 일단은 센서 크기가 아이폰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1인치 센서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아이폰의 센서는 이런 짐벌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보다 조금은 작아요. 자세한 설명은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보셔도 좋지만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기 좋은 장면을 찍기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 같은 거를 여기에 이제 같이 물려서 찍기에도 좀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마이크를 그런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별도의 이런 수신기를 또 달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큰 장점이고, 또 이런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메모리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을 해야 되는데 뭐 몇 시간 찍고 나니까 이제 배터리도 떨어지고 메모리도 떨어졌다. 그러면 이 카메라는 그냥 별도의 여분 배터리 팩을 밑에 끼우고 그다음 메모리 카드도 넣어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안에 있는 저장 메모리나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보조 배터리를 달고 다니든지, 메모리가 모자란 경우에는 뭐 SSD 같은 걸 또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실제로 안원자부에서도 보시면 PD님이 이제 그 별도의 외장 SSD를 카메라 뒤에 붙이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메모리 카드는 정말 작고 가벼운데 SSD는 대부분 다 훨씬 더 무거운 데다가 이거를 선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찍다가 이게 만약에 실수라도 선이 분리되면은 좀 그것도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을 정말로 내가 촬영을 목적으로 산다고 하면은 뭐 용량이 좀 큰 걸 사셔야 되죠. 용량이 큰 거는 이제 굉장히 또 엄청나게 비싸지는, 그리고 또 최근에 애플이 제품 가격을 엄청 올렸잖아요. 이 아이폰도 아마 앞으로 뭐 더 비싸지면 비싸졌지 더 싸지진 않을 것 같은데, 비싸긴 비싸죠. 근데 뭐 여러분이 만약에 몇백만 부짜리의 콘텐츠를 만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 정도의 투자는 또, 왜냐면 어차피 카메라 따로 하면 그것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메인 카메라를 아이폰으로 쓸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정도를 쓰시는 게 나중에 후회를 안 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런 짐벌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카메라 이렇게 앞으로 뒤로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쪽을 찍을 수도 있고 내 모습을 찍을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 목적을 찍을 때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을 보면서 찍을 수 있잖아요. 물론 아이폰도 이렇게 뭐 셀카 모드로 찍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이제 셀카 카메라는 당연히 그 후면 카메라에 비해서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인물을 추적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걸 켜놓고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얘가 알아서 저를 따라오는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내가 혼자서 콘텐츠를 찍어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짐벌 카메라와 아이폰은 그 정도 차이점이 좀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냥 취향 차이긴 해요. 각자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조금만 더 내가 신경을 쓰면은 메꿀 수 있는 차이점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폰이 조금 더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닌데 나는 짐벌이 훨씬 따라가면서 찍기 편하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건 취향대로 하셔도 되고, 안원자의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찍었느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우선 PD님의 촬영 환경을 보시면은 기본 카메라 어플로 찍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폰으로 이런 전문적인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블랙매직이라는 카메라 전문 회사에서 개발한 블랙매직 카메라라는 앱을 씁니다.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애플은 늘 좀 그게 있잖아요. 약간 설정을 많이 사용자가 설정을 많이 못 바꾸게 하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놓은 대로 써,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블랙매직 카메라 앱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앱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셋 기능이 있어서 보통 실내에서 찍다가 야외로 나가는 경우는 이 세팅을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돼요. 블랙매직 카메라에서는 몇 가지를 딱 저장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걸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아노원자이브에서도 멤버분들이 야외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시거나 할 때 이제 촬영하는 프리셋을 이렇게 확 바꿔서 바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블랙매직 카메라 이 앱에는 내가 아이폰으로 찍고 있으면 그거를 다른 아이폰이나 다른 아이패드 이런 데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정말 기능이 다양합니다. 전문적인 촬영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앱이고요. 촬영할 때 아이폰에도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또 붙여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PD님은 제가 봤을 때 렌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달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대신에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스몰리그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폰을 이렇게 들고 찍으면 사실 이 아이폰이 워낙에 좀 얇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잡고 있기엔 불편하잖아요. 둥글게 잡는 형태가 편한데, 이런 그립 장비를 사용하시면은 그런 면을 좀 보완해 주는 게 있고요. 한 손으로 들을 때, 두 손으로 들 때 여러 가지의 상황에 맞춰서 얘를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프레임에 별도의 액세서리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삼각대에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에는 이제 외장 SSD 같은 걸 달아서 여기다가 이제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촬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쓰시는지 조금 알아보기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쓰시는 이 삼성 T7이라고 하는 이런 SSD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아무 SSD나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 SSD를 쓰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촬영 장비는 이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 대부분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아이폰 2대를 활용해서 찍으시는 것 같아요. 상황마다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편집을 하신 걸 볼 수 있고, 사실 아이폰에서 기본 메인 렌즈보다는 광각 렌즈가 조금 더 화질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외 촬영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정해진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광각을 찍는 게 조금 더 많은 장면을 담아낼 수 있고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노원자이브 같은 영상미를 내고 싶은 분들이 참고할 만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실 때 30프레임을 사용하시거나, 지금 제가 이제 찍고 있는 영상도 초당 30프레임인데 약간 이렇게 뭔가 좀 더 시네마틱하고 흔히 말하는 미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컨텐츠를 하실 때에는 24프레임으로 하시면은 확실히 조금 더 느낌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또 오디오죠. 늘 이런 영상 촬영에서는 사실은 화면보다도 오디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디오를 어떤 거를 사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노원자이브를 봤을 때 보이는 오디오 녹음 장비는 눈에 띄는 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나미님과 치바의 뿌리를 찾으러 간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라벨리의 마이크라고 부르는 선을 길게 빼서 이렇게 매달 수 있는 그런 마이크를 활용하셔가지고 촬영한 것 같더라고요. 멤버분들 보시면은 뒤쪽으로 이 마이크 송신기나 이런 거를 차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송신기에서 마이크를 빼서 옷에다가 다는 건데, 아노원자이브에서는 요 마이크를 좀 안 보이게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옷 밖에 이렇게 달아서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안 보이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옷에다가 이거를 붙입니다. 테이프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몸에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몸에다가 붙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요거보다는 옷에 붙이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 몸에 붙여버리면은 이 옷이 움직이면서 이 옷이 천이 닿는 소리가 마이크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옷에다가 붙여버리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수음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제나님과 사투리를 쓰시는 콘텐츠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그 길거리에서 만난 현지 갸루분과 인터뷰를 하실 때도 녹음 자체가 가능한 그런 이제 매달 수 있는 마이크를 사용하시던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쓰시는 제품이 이제 소니에서 나온 제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옷 안쪽에 매달아서 녹음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길거리에서 만난 갸루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들고서 녹음을 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그 DJI에서 나오는 이런 뭐 무선 마이크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최근에 했던 그 유나이트 분들의 인터뷰를 했을 때 DJI 마이크를 활용을 했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옷 밖에 보이게 다는 거를 좀 더 추구하는 편입니다. 이 옷 안쪽을 달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 시간을 아끼는 목적, 저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분들을 모시고 그냥 최대한 빨리 찍고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는 거를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자, 이런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그냥 밖에 다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를 옷에 붙이거나 뭐 이런 경우는 좀 변수가 많아요. 붙였는데 쉽게 말하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한다든지 오디오 전문 좀 담당을 해주시는 뭐 인원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여유가 많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뭐 보기도 깔끔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그냥 얘가 밖에 달려서 지금 제대로 되게 녹음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그냥 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이크를 밖에 달고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안원제부에서의 녹음 환경은 좀 그렇게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아니, 나도 이렇게 똑같이 아이폰으로 찍는데 내가 찍은 영상은 그 PD님의 영상처럼 이런 영상미가 안 살아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그 컬러로 촬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물 빠진 느낌으로 촬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 컬러를 입히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사용하는 게 이제 룩업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보통 LUT 아니면 LUT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그 영상 컬러 보정을 할 때 약간 그런 프리셋처럼 그냥 한 번에 어떤 느낌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컬러 정보를 뭐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건데, 이 럿에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뭐 유료로 판매하시는 경우도 많고, 무료로 공개된 것 중에서도 이렇게 좀 영화적인 느낌을 내는 또 그런 룩업 테이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좀 초보분들도 이거를 잘 구해서 그냥 프리 시네마틱 럿 이렇게 치셔가서 뭐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영화 같은 색깔이라는 게 사실은 뭐 영화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성인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뭔지 알잖아요, 그쵸?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따뜻하면서도 뭔가 그 약간의 색깔에 이제 뭔가 살짝 물이 덜 들어간 느낌도 그 뭔지 알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럿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되어 있고, 영화 같은 느낌을 내는 뭐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는 좀 사용하기도 어렵고 기본적으로 또 비싼 것들이 많아가지고 무료로 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을 구해서 좀 활용해 보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면은 아마 초보분들도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관련된 강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PD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어떻게 편집하시는 건지는 그 과정을 제가 안 보고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좀 확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고, 뭐 어떤 과정을 거치셨든지 간에 이제 이런 아름다운 색감을 내려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 하는 과정이 아마 분명히 필요하실 거예요. 아마 처음으로 이런 걸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럿을 구해서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해보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배워가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안원잘부 그리고 PD님 특집으로 어떤 장비나 툴을 활용하셔가지고 촬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이런 아이폰과 짐벌 카메라의 차이라든지 사용하시는 앱들, 스몰리그 같은 장비들, 그리고 오디오에 사용하는 장비들이라든지 편집에서의 럿 활용 같은 것까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작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은, 아니면 뭐 안원잘부 컨텐츠를 또 재밌게 보시는 분들에게 흥미로운 내용이 되었다면은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컨텐츠를 찍을 때 좀 사용하는 장비라든지 환경은 많이 달라가지고, 만약에 또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은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